안녕하십니까. 라벨라TV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격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료 시술의 네, 재료와 예. 원가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가격. 다 비슷비슷한 얘기이고 쓰시는데 오늘 또 어떻게 또 조금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점인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예, 가격. 사실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시고 듣는 비용은 가격이잖아요. 뭐 이게 저희가 원가가 얼마인데요, 재료비가 얼마인데요, 이런 거는 잘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가격이 같을 때 조금 더 숙련된 의사, 조금 더 숙련된 사람에게 시술을 받게 되면 자연히 인건비 비중이 높게 되고 같은 가격일 때 재료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시술의 숙련도가 높으신 분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재료비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재료비가 같고 가격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료비가 1,000원으로 갔다, 재료비가 10,000원으로 갔다, 이렇게 같은데도 환자분이 듣는 가격이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완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조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답니다. 실제로 어떤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래프도 나와야 되고 가뜩이나 재미없는 라벨라 채널이 더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간략화해서 얘기를 하고, 물론 허점도 많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필러랑 저 필러랑 원가가 같은데 이 병원이랑 저 병원이랑 똑같은 필러를 쓰는데 가격이 다를까, 이 정도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재료비가 똑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그 이외의 요소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은 수익이나 관리비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두 개인데 재료비는 고정이 되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재료비가 1,000원인 필러 시술을 받는데 한 병원은 뭐 5,000원을 부르고 한 병원을 10,000원을 부르면 그 10,000원짜리 가격을 부른 병원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나 아니면 경영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병원의 시술비의 인건비는 약 4,000원 정도로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1,000원인 재료비와 인건비 4,000원, 나머지 비용은 생각해서 빼기로 했으니까 합쳐져서 5,000원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곳은 재료비가 1,000원이지만 우리는 인건비가 9,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시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시술비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이 봤을 때 이 재료비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두 병원에서 가격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시장의 참여자인가? 그 시술의 인건비 9,000원 혹은 4,000원, 5,000원을 책정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인건비인가, 합리적인 비용인가를 판단해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재료비가 1,000원이고 똑같은데 인건비를 얼마를 더 붙여서 가격이 더 높네, 낮네, 이렇게 단순하게 가격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로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이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2배의 인건비를 불렀다면 그 병원은 2배의 인건비를 지불할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내셔야지 되는 거죠. 정보가 비대칭성이어서 사실 인건비를 확 올려놔도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소비자들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가격이 2배야? 무조건 거기 안 가야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환자분이 정보를 많이 모아서 과연 그만한 비용을 내고 내가 그만한 재화 용역을 살 가치가 있는 그 재화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가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하시고 저희 라벨라를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가격이 왜 누구는 더 비싸냐, 사람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비가 똑같고 인건비가 똑같으면 마켓에 있는 가격이 다 똑같아지겠죠. 만약에 인건비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주면 안 된다, 숙련공의 어떤 숙련된 의사의 시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장은 재료비 고정 똑같아, 그 다음에 시술비 고정 똑같아, 그럼 가격이 똑같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도 반하고 합리적인 시장의 참여자로서의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그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인건비를 측정하면 시장이 어떻게 경직되는지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 가격 이야기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재료비가 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다른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하면 시술을 하는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이 인건비는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의사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가격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가격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시는 것은 올바른 시장 참여자의 소비자로서의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하신 말씀은 네, 시장 참여자로서 같은 재료비일 때 가격이 차이가 나면 그 시술을 하는 의사의 숙련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네. 시장 참여자로서 이해를 해주셨다 하는 네.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네. 이제 그건 좀 1차원적인 생각이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면 네, 공급자가 네,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또 다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무한 경쟁을 위해서 네, 인건비에서 마진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시설, 숙련도가 떨어졌을 때 시설과 병원의 분위기, 네,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걸 극복을 해서, 이게 단순히 가격이 정해지는 게 순진하게 의사의 숙련도만으로 또 정해지고 그런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련도가 높은데도 또 가격을 낮게 받는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배제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면에는 의사의 숙련도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 설명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어서, 그거는 다음 영상의 시작에서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네, 가격은 어떻게 교란되나, 네. 뭐 이런 내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가격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서 공론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